정치권의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완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성 기자님께서 발제해 오셨죠? 예, 내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있죠. 네. 그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그 이후에 뭐 여야가 뭐 이른바 승복, 서로 승복해라 이런 공방을 벌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일 출석하지 않기로 이제 결정을 했고, 탄핵 여부를 최종 결정 짓는 건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지 있는데요. 헌재는 인용 기각, 각하, 그리고 이제 전원일치 의견 중에서 좀 어떤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 현재 뭐 합의는 다 끝나고 세부적인 의견을 부분을 이제 손질하고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이 시간에 두 분의 의견을 처음 들었을 때는 어떤 쪽으로든 국민 분열을 막기 위해서 8대 0이든 어쨌든 전원일치 판결이 나올 것이다. 두 분이 이제 동의를 하셨는데 그간에 이제 많은 좀 변수들이 있었고 또 이제 변화가 있었습니다. 현재 이제 하루 전인 상황에서 두 분의 생각은 어떤지 최 위원님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우선 3월 말부터 이제 민주당이 사실은 국정 마비, 이제 줄탄핵, 연쇄 탄핵, 그다음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 이런 거를 계속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보면 그 핵심적인 요인이 바로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거였거든요. 네. 그런 걸 유추해서 보면 마은혁 후보자가 들어가지 않으면 이 헌재에서 인용이 어렵겠다 또는 쉽지 않겠다 하는 판단을 한 것 아닌가. 그거는 이제 어떤 정보에 바탕했을 가능성이 전 대단히 높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전원일치가 아니구나 그러면 하는 것이 민주당에 의해서 오히려 확인된 것이 아닌가. 전 그렇게 관측을 합니다. 네. 그래서 초반에 저희들이 전원일치라고 했던 거는 초반만 해도 사실은 8대 0 인용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이제 올해 초에 내란죄를 철회하지 않았습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국회에서 재표결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네. 논란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이후에 문영배 헌재소장 대행이 좀 불공정하게 진행하는 것 아니냐. 특히 공수처나 이런 데의 수사 기록 이걸 그대로 증거로 채택하는 문제나 아니면 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메모 논란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면서 이제 불공정 논란 또는 불법 시비가 있었거든요. 네. 공수처 수사권 문제까지 합쳐지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저는 그 헌재 재판관들 사이에서도 아마 논란을 벌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각하 의견도 일부 나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 정도가 되면 이렇게 중대한 침해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기각 의견도 일부 나오고 한 것이 아닌가. 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전원일치가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고 네. 이견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몇 대 몇이냐?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가 직접적인 취재가 안 되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인용이냐 아니냐만 예측을 해본다면 그것도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난 토요일이죠. 박찬대 원내대표가 3명을 콕 찍어서 국민을 배신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아마 3명 정도가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3명이 반대하면 현재 8명에서 네. 그렇다면 기각이나 각하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런 예상을 하고 계시는군요. 성 위원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일단 여당하고 야당 지도부의 정보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지난주하고 이번 주 선거 일정 잡히기 직전까지 제가 좀 접촉도 하고 취재도 하고 했었는데요. 4월 1일 날 날짜가 잡히는 줄 전혀 모르고 3월 30일 밤까지도 우왕좌왕하고 심지어 4월 1일 아침까지도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왜 날짜가 안 잡히냐 이렇게 답답해했던 걸로 봐서 일정도 그렇게 예측을 못할 정도로 정보가 없었다는 겁니다. 다만 이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 자체가 별로 이제 탄핵 소추를 주도한 야당 쪽에서는 뭔가 우리한테 별로 좋은 분위기는 아닌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이 있었고요. 그래서 네. 좀 약간 우왕좌왕했죠. 메시지도
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수고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일요일 날 이재명 대표가 냈다가 월요일은 또 무슨 유혈 사태가 나면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네. 그런데 또 그런 걸 보고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뭔가 우리한테 그러면 좀 분위기가 좀 좋아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추측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결정 선고 날짜를 잡았다는 것 자체가 좀 약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8명 의견이 맞서서 어느 한쪽으로든 결정을 지금 내리기 어려운 상태라면 한 명이 충원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작년 10월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소법 23조 심판 정족수 조항에 대해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그걸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판례로 남겨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재판관들 숫자가 부족할 때 의견이 맞서서 결정을 내리기 어려우면 다 이렇게 채워질 때까지 기다려서 결정을 하면 된다. 뭐 이렇게 써놨어요. 네. 판결문에다. 그래서 지금 날짜를 잡았다는 건 마은혁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임명되지 않아도 어느 쪽이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상태다. 그래서 이제 일정을 잡았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한덕수 국무총리 그 탄핵 심판 때 나타난 재판관들 입장 이런 걸 보면 지금 이걸 그 중대한 위헌 위법 인용하는 쪽이 좀 더 다수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정이 되고요. 그래서 뭐 4대 4나 반대로 반대가 더 많은 뭐 5대 3 이런 쪽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 8대 0이거나 아니면 7대 1 또는 6대 2 정도로 뭔가 인용적으로 결론을 내린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네.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운명의 선고, 내일 오전 11시에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선고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이제 오전 10시나 오후 2시에 하는 경우가 이제 많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특별히 오전 11시로 선고 시간을 잡은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도 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글쎄 그것도 뭐 잘 취재가 되는 부분은 아닌데요. 네.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오전 10시인데 왜 11시로 잡았을까? 근데 보통 당일에 편결을 하거나 아니면 평일을 또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과거의 예도.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의 연장선상인데 결국 의견이 일치되면 당일 편결이나 평의가 아주 짤막하게 진행이 되겠죠. 네. 근데 일치가 안 된 것 아니냐. 아직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내일 발표할 때까지도 저는 일치가 안 될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혹시 모르니까 그거 이제 아침에 편결이나 평의가 길어질 수도 있으니까 아예 넉넉하게 11시에 잡아놓은 것 아닌가. 뭐 이렇게 저는 또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합의가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 오전에 평의 시간을 좀 넉넉히 잡아놓은 그 배경이 작용한 게 아니냐. 예. 글쎄요. 시간을 좀 넉넉하게 잡아놓은 거는 맞는 것 같은데요. 네. 사실상의 편결, 내용상 편결은 이미 다 마무리가 된 걸로 추정이 되고요. 박근혜 대통령 때도 당일 오전에 편결을 한 게 어떤 형식적인 절차였다고 합니다. 그 네. 전에 대략 다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방향은 이미 서 있고 당일날 아침에 이제 마지막 확인을 하는 절차 정도를 거치려고 그 시간을 조금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11시 정도로 잡은 걸로 추정이 됩니다. 또 네네. 이게 뭐 생중계를 허용한 걸 보면 또 방청객들을 드리기로 한 걸 보면 뭔가 좀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자신감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뇌피셜들이 좀 있는데 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이 사안의 중대성으로 봐서 어떤 결론이든 이걸 생중계 안 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또 이 공개재판 원칙에 따라서 당연히 방청 허용을 하는 게 옳고요. 그래서 네. 그런 주변적인 요소를 가지고 이 내용을 추측하는 거는 좀 약간 위험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내일 그 결정문이 이미 파일에 저장이 됐고 프린트만 하지 않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확인은 그 어떤 이야기도 지금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내일 선고에 따라서 향후 정국 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거야 뭐 아시다시피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 각하냐에 따라서 뭐
180도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 결론을 우리가 지금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인데 앞으로의 전국을 예측한다는 건 이제 각각 경우의 수를 그렇죠. 따져서 경우의 수에 예측을 따라서. 할 수밖에 없겠죠. 네. 뭐 그 상황에 따라서 뭐 당연히 뭐 만약에 탄핵 기각 각하가 되면 윤 대통령 직무 복귀할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인용이 된다고 하면 조기 대선 국면으로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 어느 방향이냐에 따라서 정말 그 하늘과 땅 차이만큼의 변화가 예상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느 방향조차를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네. 전국 전망을 하기라는 거는 정말 불가능에 가깝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가능한 그런 전망이다. 이게 뭐 별로 덧붙일 얘기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가장 또 핵심적인 이야기가 그게 또 제일 알고 싶은 내용이긴 한데 일단 결과가 나와야 이제 이야기를 나와야 할수 있는. 예측을 하는 거지. 네. 이게 뭐 결과 어느 결과냐에 따라서 전국 전망이 비슷해진다 이러면 혹시 모르지만 네.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내일 또 이 시간에 성 의원님은 이제 출연을 하시게 되는데 그 결과를 가지고 또 논의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가 이제 승복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이게 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승복 문제를 갖고 여야가 서로 정치적인 공방을 주고받는 것 같은데 이건 주로 국민의힘 쪽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한테 좀 승복을 해라, 선언을 해라 이렇게 공격을 주로 했고요. 이재명 대표가 아니 뭐 왜 나한테 그러냐? 그건 윤석열 대통령이 승복을 해야 될 문제다. 뭐 이런 얘기를 뭐 합니다. 그래서 네. 별로 그 의미가 없는 논쟁이에요. 이게 승복의 반대말이 뭐죠? 뭐 불복 정도 되겠죠. 헌법재판소 이 결정은 단심제예요. 어디 항소할 데도 없습니다. 네. 여기서 지면 어디 유엔으로 가져가나요? 뭐 그건 좀 전혀 의미가 없고요. 만약에 파면 결정이 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불복한다. 그러면 어디 관저에서 안 나오고 농성에 들어가나요? 그건 상상하기 불가능한 겁니다. 네. 또 반대로 이제 기각이나 각하됐다. 그러면 민주당이 뭐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뭐 그래서 뭐 어쩌겠다는 거죠. 뭐 그 실현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여야가 이렇게 정치 공세를 주고받는 게 뭐 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좀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제 여야 정당이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에 뭔가 지금 국민들 여론이 많이 갈려 있으니까 그 이후에 우리가 좀 통합을 하도록 우리 당이 앞장서서 노력을 하겠다. 이런 메시지 정도는 여야 모두 내는 게 옳다고 봅니다. 아까도 언뜻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표가 이제 뭐 유혈 사태 이런 경고를 잠깐 한 적도 있는데 그건 좀 잘못된 발언인 것 같아요. 그런 말은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아무튼 지금 뭐 몇 시간 남지도 않았네요. 네. 이제 여야가 뭐 승복 문제를 갖고 더 이상 공방을 벌이는 건 뭐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국민 통합에 여야가 서로 힘쓰자. 이 자체도 이제 뭐 그 승복 선언을 서로 하자. 뭐 아니 그 뭐 이야기, 그거나 같은 뭐 얘기. 다를 바가 아니죠. 예, 예.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 이재명 대표는 사실 뭐 공식적으로는 하지 않았지만 그 무슨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는 뭐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공식화 해달라니까 지금 안 하고 있는 거고 드디어는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종전과도 조금 다른 입장 아니냐. 왜냐면 승복은 모두가 다 하는 것이지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만 하는 것이냐.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을 낳았는데 네. 글쎄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 내일 선고를 앞둔 일종의 여론전 모양새라고 저는 봅니다. 양쪽 다 네네. 그런 것에 불과하지 지금 저 성 기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이게 뭐 승복을 안 할 도리가 없어요. 내일 만약에 11시에 뭐 탄핵을 인용한다 또는 뭐 탄핵을 기각한다 각하한다 뭐 이런 결론이 나오면 그때부터 다음 국면으로 다 휩쓸려 넘어가 버리거든요. 네. 승복 안 한다고 뭐 혼자 뭐 1인 시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얘기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승복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는 그냥 그 지금 현재 뭐 이런저런 그 대야 또는 대여 압박용 정도에 불과한 정치 공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검찰과 공수처도 헌재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바로 대통령의 남은 형사재판과 수사가 내일 결과에 따라서 또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 이 부분 대통령의 형사재판 그리고 이제 남은 수사
내일 결과에 따라서 검찰과 공수처가 또 어떤 입장을 취할까요? 예, 중요하죠.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있죠. 근데 이제 내란죄는 불소추 특권이 없기 때문에 지금 기소가 돼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네. 그런데 인용이 되면 당연히 이제 불소추 특권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이 있죠. 공천 개입, 네. 공직선거법 위반, 또 뭐 직권남용, 최혜병 그 사건에 개입한 것,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할 수가 없는 상태인데 인용이 되면 수사를 하겠죠. 또 명태균 씨 사건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뭐 좀 열심히 수사하는 줄 알았더니 수사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내일 이후에 검찰이 태도를 바꾸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네. 또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고 이제 김건희 여사 문제도 있어요. 이거 대통령 부인은 불소추 특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이렇게 수사를 철저히 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내일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에는 네. 그 부분도 이제 그 인용이 된다면 수사기관에서 좀 수사를 좀 철저하게 할 수 있는 국면으로 이제 바뀌게 될 겁니다. 이 부분은 또 어차피 우리 국민적 관심사이기도 해요. 이게 진상이 어떻게 되는 거냐. 일단 수사를 해서 진상도 좀 규명을 하고 네. 김건희 여사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관찰 포인트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용됐을 경우에 검찰과 공수처의 움직임을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인용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두 기관은 좀 어떤 스탠스를 취할까요? 아니 인용되지 않고 기각 각하가 됐을 경우에도 사실 이들 기관은 네. 현행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뭐 수사를 철저히 진행하고 재판을 진행하고 하는 것이 맞죠. 네. 그러나 이제 꼭 그 우리 그 뭐 검사나 판사들이 꼭 그래 왔던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뭐 예측이 좀 그 어려운 측면은 있고 아마도 이제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측면이 꽤 있을 거라고 봐요. 특히 네. 검찰 같은 경우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을 했잖아요. 그 논란은 아직까지 있습니다. 불기소가 합당한 것인지 아닌지 뭐 네. 이런 논란이 있죠. 근데 이제 윤 대통령이 만약에 복귀했다 그러면 여전히 그런 입장을 그 아마 유지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요. 명태균 씨 수사 글쎄 어떤 형식으로든 아마 김건희 여사는 하다못해 뭐 서면 조사든 뭐 제3의 장소 수사든 수사는 할 거려. 네. 윤 대통령도 어떤 형식으로는 아마 할 겁니다. 그러나 그 결론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 뭐 있다고 봐야죠. 네. 실질적으로는 없어야 되지만 있다고 봐야 될 것이고 뭐 이런 것들이 아마 기각이냐 또는 저 인용이냐에 따라서도 상당한 영향을 현실적으로는 받을 수밖에 없다. 네. 그렇게 관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부분 역시도 내일 결과를 두고서 또 이야기를 그렇죠. 나눠야 어느 쪽이냐에 돼. 따라 다른 겁니다. 그래야 진짜 이야기를 또 이제 깊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슈인데요. 최상목 부총리의 탄핵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미국 상호 관세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생존 기로에 놓였다면서 탄핵을 철회하라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 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최상목 탄핵안을 추진하는 뭐 이 배경 뭐 이 부분도 사실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뭐 초점이 워낙에 내일 선고에 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을까요? 최상목 부총리 탄핵은 좀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글쎄요, 그 민주당 얘기를 들어보면 내일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에 추진을 하겠다는 것 같습니다. 이건 뭐 마은혁 재판관이 들어가서 확실히 뭐 인용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계산하고 이제 관계가 없는 것 같고요. 네, 고위공직자 탄핵이라는 게 중대한 헌법 위반, 법률 위반이 있을 때는 하는 겁니다. 이 경제 어려우니까 경제 관료는 탄핵하지 말자. 이 지금 여당 주장은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탄핵 제도 자체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2월 말에 헌법재판소에서 이 국회 권한쟁의 심판을 받아들였죠. 그래서 이거 임명 안 하는 거는 이건 헌법 위반이다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안 따랐죠. 그래서 이거는 민주당에서 주도해서 국회에서 만약에 탄핵 소추를 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지난 뭐 한덕수 국무총리 때하고 좀 달리 네. 이거는 인용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일 헌법재판소 결정, 윤석열 대통령 결정 선고하고 관계없이 네. 아마 헌법재판소에서 이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 심판이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주 의원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저는 생각이 다른데요. 그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그 선고에서 내용을 보면 사실은 이게 우연이긴 맞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만으로 그 뭐 파면에 이르기에는 좀 그 중대하지 않다. 뭐 이런 취지로 그 선고를 내렸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최상목 그 경제부총리에 대한 그 탄핵 소추도요. 그런 기준으로 따지면 아마 결론은 뭐 뻔한 것 아니냐. 결국 그래 우연은 맞는데 네. 이거 가지고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 라고 하지 않을까. 더군다나 지금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그 이후에 상황이 변해서 탄핵 소추를 할 때 그 하고 상황이 변해서 지금은 대통령 권한대행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뭐 사실상 탄핵 소추 사유가 그냥 소멸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오히려 만약에 표결을 하면 그냥 화풀이성 뭐 아마 이런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여서 네. 그 저는 뭐 글쎄 지금 하겠다고는 하는 모양인데 끝까지 정말 할까? 뭐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렇군요. 또 근데 한덕수 국무총리 때하고 이제 약간 차이가 있어요. 한덕수 국무총리는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내가 세 사람 임명할 수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한 직후에 탄핵 소추를 했거든요. 지난번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이 기각된 이유도 이건 위헌위법이지만 중대하지 않다고 본 이유가 아니 그렇게 선언만 했는데 그걸 탄핵 소추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좀 약하다. 그래서 이제 기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최상목 부총리는 거의 한 달 정도를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했는데도 그걸 네. 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좀 상당히 차이가 있고요. 또 하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우리나라 거의 최고위층의 관료들이 안 따른다. 이거는 사실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을 받아볼 필요도 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도 탄핵 심판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내일 선고를 좀 지켜보고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 여부 추이도 향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마무리로 두 분의 오늘의 한 줄 논평 듣겠습니다. 최 의원님부터 들어보도록 하죠. 저희가 지금 헌재에서 과연 몇 대 몇 나올 것이냐 뭐 이건 이제 논란을 계속하고 관측도 하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좀 애매한 상황.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형태든 5대 3이나 그래서 뭐 마은혁 후보자가 뭐 투입됐을 때 뭐 결론이 바뀐다든가 뭐 이러면 또 다른 논란이 생길 수가 있어요. 네. 물론 국면은 바뀌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 헌법재판관들이 이런 논란이 좀 생기지 않는 결정을 내렸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안고 오늘 한 줄 논평은 헌재 논란 없는 선고하기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성 의원님. 예, 우리나라는 1960년에 4.19 혁명으로 독재자를 쫓아낸 적이 있고요. 1987년에 시민항쟁으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쟁취한 적이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위태로울 때 국민이 일어나서 민주주의를 바로잡은 그런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이번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으로 민주주의가 지금 위기에 빠졌지만 우리 국민 힘으로 다시 바로잡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 한 줄 논평은 민주주의는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기자 대기자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영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두 분과 함께 오늘의 전국 현안 살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